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가족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40년을 넘도록 살면서도 이제 알게 되었네요. 참 좋은 인연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극복했지만 아직 그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예요. 저희 부부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그날, 악마보다 더 사악했던 그 인간들과 악연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이남 중 둘째입니다.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의 고모댁에서 아주버님과 함께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어요. 고모댁이라고 해도 고모도 가정이 있었기에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줄 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아주버님과 남편은 자신들의 꿈을 키우며 지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둘 다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젊을 적, 아니 우리가 겪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꽤 좋았어요. 둘의 생각이 달라 가끔 부딪히긴 해도 여느 형제들처럼 잘 지냈어요. 실은 제 남편과 아주버님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절대 가족 사업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요. 제대로 흥해보지도 못한 채 왕창 사업이 망해버렸으니 말이에요. 실은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왕창 말아먹은 것도 전부 의사인 아주버님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페이닥터로 일하고 계셔서 가끔 부부끼리 식사를 할 때면 아주버님은 기회가 되면 언제고 꼭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로만 끝났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제대로 마음을 먹었는지 남편에게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자신의 전공을 이용해 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열심히 또 꼬셨죠. 왜냐면 제 남편은 이런 식품을 만드는 연구원 출신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벌리기엔 위험 부담도 크고 태가 덜 난다며 식품에서 전문적인 느낌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남편을 대표로 앉혔어요. 그러면서 초반엔 어찌나 남편을 챙겨주는 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이 이번 사업에 정말 큰 뜻이 있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시작하고 보니 이건 뭐 아주버님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대표로 앉아있지만 남편의 의사 따위는 전혀 반영해주지도 귀담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주버님의 의사에 반론이라도 하는 날엔 형을 무시한다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남편과 아주버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좋은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했고 아주버님은 극구 반대했죠. 결국 아주버님의 입김이 더 센 탓에 제안의 기회는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똑같이 제안했고 그 동종업계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좋은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남편과 아주버님은 정말 크게 다툼이 생겼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대표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매번 무시해서 이 사달을 만들 수 있느냐고 화를 냈고 아주버님은 그런 남편에게 사업을 하자고 한 것도 대표 자리에 모두 자신이 앉혀준 것 아니냐며 고마움은 없고 늘 트집이나 잡아대는 통에 늘 엉망이라며 언성을 높였었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의견 불일치로 다투기 바쁘고 일 처리도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이 처음으로 도전한 사업은 2년 만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전해본 것이니 시행착오가 많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망한 여파를 우리 남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표가 남편이니 남편 앞으로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받았던 대출이며
이외 부가적인 모든 것까지 전부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엔 아주버님이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쳤어요. 자신이 함께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사업 자금이고 처음 사업을 하자고 남편을 꼬드긴 것 또한 아주버님이니 사업으로 인해 벌어진 일은 남편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둘 있는데 5살, 2살로 제가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맞벌이까지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은 아주버님과 잘 해결해 보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커녕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아주버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뻔뻔해져 갔고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찾아가 몇 번이나 함께 싸지른 똥을 왜 자꾸 모른 척 하느냐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가정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있냐며 도와달라 애원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런 저희 남편에게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도 가장이고 애가 둘이나 있는 애 아빠야. 아무리 지금 발버둥을 쳐대도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이라고. 같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어? 야, 대표가 괜히 대표인 줄 알아? 원래 이런 건 다 대표가 끝까지 안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가정이 없어? 나도 사업 시작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시작한 거 너도 알잖냐. 그러니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내가 투자한 돈 너한테 달라고 안 하는 것만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형이 동업자이고 형이 사업하고 싶어서 나까지 끌어들인 거면서 형이 투자한 비용을 내가 뱉어낼 의무는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형은 맞벌이에 자식도 없으면서 가정이 있다는 말로 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는 없잖아. 야, 나도 네 형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남편이야. 동생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나까지 앉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냐? 어쨌든 네 이름으로 벌린 일이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그게 남자지? 의사라고 돈 다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잃고 지금 네 형수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라고. 눈치 보는 게 대수야? 나는 지금 피덩이 같은 자식들까지 전부 나앉게 생겼다고. 애초에 형이 내 이름으로 벌린 일이니 형이 끝까지 책임 못 져도 일조한 값은 해야 할 것 아니야. 이러려고 내 이름으로 시작한 거였어? 너 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아무렴 내가 동생 등쳐먹을 생각으로 시작했다. 뭐 이런 거야? 어? 내가 돈이 있으면 안 도와줬겠냐고.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라는 거야. 네 형수가 번 돈이 내 돈이냐? 어? 이 자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찾아와서 사람 성질을 왜 이리 건드려. 너 이 일로는 다신 찾아오지 마. 알겠어? 생각해보면 평소 서로 잘 챙겨주는 편도 아니었던 형제였는데 왜 아주버님을 아무렇지 않게 믿었을까요? 가족이기에 믿었는데 가족이어도 믿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결국 돈 앞에서 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남편은 그날에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인한 타격을 받았다고 한들 이전의 삶에 큰 영향까지 받은 정도는 아니었던 아주버님네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처였어요. 그러니 남편은 더 안 좋은 관계까지 만들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또 한 발 물러나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아주버님도 남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더 큰 소리를 쳤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일이 아주버님과 남편 그 둘만이 해결할 문제로 남지 않았어요. 그 싹싹하던 형님의 태도까지 돌변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평소 형님과 접점은 많이 없지만 어쩌다 만나게 되더라도 싹싹하고 털털한 사람이라고 늘 느껴졌던 분이에요. 몇 년 동안 봐오면서도 크게 다른 느낌을 받은 적 역시 없고요. 하지만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군요. 이런 분의 태도까지 싹 돌변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업이 망한 후 어쩌다 우리 가족을 마주치는 것조차 형님은 조금 불편한 내색을 보였어요. 이전에 형님이었다면 제게
동서가 고생이 많다느니 아이들까지 있는데 힘들어서 어쩌냐느니 하는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었을 테지만 막상 아주버님과 얽힌 일이라 그런지 우연히 마주쳤을 때 형님은 제게 동서가 돈을 좀 모아놨어야지 미래 대비가 엉망이니 어쩌면 좋냐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형님은 이제 없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께 아이 키우면서 사느라 빠듯해서 그러지 못했는데 그게 참 후회된다고 말하고 말았어요. 유일한 남편의 가족에게 더 큰 미움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는 형님은 대놓고 우리 가족을 거지 취급했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와 아이들을 보더니 없는 집인 것을 티내느냐며 꼬락서니가 추잡스러워서 봐줄 수가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약속이 있어 중간 위치인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딱 형님과 마주친 거예요. 형님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는 와서 제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체를 하더군요. 하지만 형님의 아는 체는 정말 무례하고 화가 났어요. 형님이 한 첫마디가 이런 말이었으니까요. 동서, 백화점 앞에서 뭐해?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이런 곳은 와? 어차피 봐도 사지도 못할 거면서 배만 아프지. 괜히 백화점 구경하면서 상심하지 말고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 수준에.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순간 단전에서부터 열이 확 끌어올랐지만 마침 만나기로 한 지인이 그 타이밍에 도착했고 그분께 안 좋은 모습을 차마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꾹 참고 형님에게 대충 고갯짓을 하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 일이 있는 후 얼마 뒤 정말 끔찍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막내 기저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자존심은 상했지만 당장 처지가 어쩌겠어요. 세상 사람 중에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래도 가족인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 더 찾아간 것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 당신네들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돈이라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찾아가자마자 정말 제대로 형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저는 곧 수당이 나오는데 기저귀가 똑 떨어져 급히 급전이 필요한 거라고 아이 앞으로 나오는 수당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고 말했죠. 그 소리도 일부러 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한 말을 듣고 수당은 동서가 쓰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할 텐데 형님은 저를 현관으로 떠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우 진짜 거지야 뭐야. 어떻게 된 집안이 아이 기저귀 살 돈도 없을 수가 있지?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곧 나온다는 그 수당 나오면 그때 기저귀 사면 되겠네. 우리가 동선의 지갑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구걸이야. 형수님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든 줄 뻔히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탁드린 저희도 어쩌겠어요. 이건 꼭 필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한다는 걸까?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부탁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지 마세요, 서방님. 정말 불쾌하다니까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자꾸 만들 거예요? 이거 정말 민폐야. 형님, 죄송해요. 이런 부탁 저희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이가 당장 써야 해요. 도움 구할 곳이 아주버님과 형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마 동서. 내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더 해야 그만할래? 그만 돌아가. 서방님도 그만 돌아가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대뜸 돈을 빌려달라는 게 무슨 무례냐고요. 돈 지겨워서 정말. 다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름 끼쳐 정말.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당장. 형님은 우리를 집에서 내쫓기 바빴고 아주버님은 방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나갈 때까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버님에게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형님 눈치 보게 만들지 말라고요. 네, 남편은 본인 형을 끝까지 믿어보려 했지만
결국엔 버림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온 아주버님의 문자를 본 순간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을 찢어 갈기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데 제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정말 억울한 마음에 저는 어떻게든 법적 소송이라도 해보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돈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대표는 남편이었기에 아주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옆에 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가족을 믿은 대가가 허망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큰 구렁텅이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 뒤로는 시부모님의 제사를 치를 때마다 만나서 싸웠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이대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며 더 이악 물었고,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연구하는 것에 온 시간을 쏟으며 밤을 꼴딱 새우면서까지 매진했어요. 남편이 제게 말하길 아주버님과 같이 사업을 했을 땐 본인이 그저 아주버님의 허울 좋은 꼭두각시여서 뜻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본인 마음대로 일을 펼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 판국에 가장인 남편이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판에라도 뛰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죠. 지금 같은 형편에 이런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니까 어떻게든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구해지기 전까진 막노동이라도 하라고요. 왜냐면 저도 아이들 없을 때 나가서 일을 했고, 또 밤에 아이들을 재운 후에도 새벽 내내 손부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강하게 나갔지만 그이의 노력하는 모습에 계속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원래 남편은 자존심을 세울 줄도 모르고 고집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유난히 이번에는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던 저도 뭔가 확신이 있구나 싶은 생각에 남편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믿기로 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치열한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난생 처음 느껴봤던 날들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며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은 잘도 놀러를 다녔더라고요. 정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톡 프로필 사진이 허구한 날 바뀌는데 매번 여행 간 사진, 캠핑 간 사진, 명품 산 사진을 올려댔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눈에 들어오니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우릴 이렇게까지 사지로 내몰아버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더 속이 타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을 뵈었을 때 심하게 다툰 뒤 연락까지 뚝 끊어버린 상태라 그나마 버티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동안 연락 없던 형님이 제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죠. 아주버님도 아니고 형님이 남편에게 연락할 일은 원래도 없었던 편이라 갑작스러운 형님의 전화에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마침 저와 함께 있었던 터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돌려보라고 말했고, 형님이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남편에게 대뜸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감히 엄두가 안 난다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울면서 제 남편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더군요. 오늘도 또 술을 마시러 나갔다며 아주버님께 가보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전에는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며 절대적으로 무시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착한 우리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고는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의 말이 맞는지
아주버님은 남편의 전화를 곧 받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머리 좀 식힐 겸 우리 남편더러 나오라고 술 한잔 하자고 하였어요.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은 남편은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통화를 듣는 내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남편에게 제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아주버님이 알려준 장소까지 동행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아주버님은 처량하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기는커녕 제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그 자리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는 의사 모임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을 보자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기사가 왔다며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굳은 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한 걸음에 아주버님에게 가서 따지고 들었어요. 대리 왔으니까 나는 간다. 잘들 놀다 가라. 대리요?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대리예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대리비 아까워서 불렀는데 뭐가 잘못됐어? 야야, 키 챙겨. 아님 재수씨가 대리할래? 아주버님, 아무리 우애가 깨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 수 있어요? 우리 등쳐먹느라 자기 실속만 제대로 챙기신 분이시잖아요, 아주버님은. 그러니까 제대로 대리 부르세요. 재수씨가 못 본 사이 개념을 많이 상실했나 봐. 나 얘 형이야. 손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눈까지 부라리고 따지면서 내 체면 구기면 어쩌자는 거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은 알고 까부는 건가? 이 자리는 제 남편을 괴롭히려고 있는 자리로밖에 안 보이네요. 개념을 상실한 건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하는 짓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을 찌시겠어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네요. 하긴 자식도 없는 아주버님께서 어떻게 부모의 참마음을 아시겠어요? 재수씨 미쳤어?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남아있다 뭐 이런 거야? 돈이 없으면 사회에선 죽은 거나 다름없어. 명예도 권력도 뭐 하나 볼 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재수씨, 쥐뿔도 없으면서 그 한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마. 가짜않고 불쌍해 보일 뿐이라고. 알겠어? 보아하니 아주버님은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제게 반말까지 하며 툭툭 쳤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제 어깨춤을 치는 순간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주버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저와 남편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덩치들의 등장으로 식당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시선은 우리에게 집중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물론 남편에게까지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다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은 남편이 연구했던 건강식품은 1년 만에 연구에 성공해서 대박이 터졌어요. 판매가 대박 난 건 아니지만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였고 남편의 연구에 관심이 큰 회장님께서 투자까지 해준 덕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회장님은 남편이 초반에 악전고투하며 연구에 임할 때 뵙게 된 분인데 한참 동안이나 남편의 열정을 지켜봤던 분이에요. 그만큼 남편의 연구에 대한 신뢰도 강한 분이시고요. 그런 회장님이 남편의 노고와 그동안 해왔던 연구 자료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 힘을 실어주신 거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쭉 남편을 지켜봐오다 보니 저와도 연이 닿았어요. 그리고 중반부터는 제가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더욱 가까워졌고요. 그런 회장님이 행여나 남편의 연구에 대한 비밀이 유출되면 안 된다면서 남편 옆에 경호원까지 붙여주겠다고 하셨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경호원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 남편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시킬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닌 경쟁 업체에서 혹여나 남편에게 해코지하거나 빼돌릴 것을 염려하여 붙여주신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경호원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중반부터 남편의 보조로 나선 이유가 남편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터라 연구 외적인 비즈니스 부분은
회장님께서 다 저와 연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회장님께서 경호원에 관한 이야기는 제게 강조하셨던 거고요. 그렇기에 저 또한 남편에게 경호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괜히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신경을 쓰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의사인 아주버님을 만나러 가는 남편에게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마음이 쓰여 동행했던 거기에 출발 전에 남편 몰래 회장님께 연락을 해 간단히 상황을 알린 뒤 경호원을 불러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아주버님의 만행에 대해 일정 부분 알고 있던 터라 흔쾌히 경호원들을 아주버님이 있던 장소로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운 좋게 아주버님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그게 달하기 직전에 경호원들이 들어와 아주버님을 제지해 준 거죠. 저희가 막 도착했을 때만 해도 술에 취한 척했던 아주버님은 검은 양복의 덩치 큰 남자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면서 가드를 해주니 정신이 말짱해졌는지 아니면 긴장을 한 탓에 자신이 술에 취한 것도 까맣게 잊은 건지 갑자기 정자세로 자세까지 고쳐서고는 잔뜩 쫄은 채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평소 저희 앞에서는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다는 듯이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사람이었는데 경호원 등장했다고 딱 겁에 질린 생쥐 마냥 초라하게 서 있는 꼴이라니. 아주버님은 경호원들의 모습에 너무 긴장했는지 갑자기 땀까지 줄줄 흘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우리 부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주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다니까요. 저와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의 눈빛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경호원들의 눈도 못 쳐다본 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는데 그 모습 또한 과간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간신히 의자 끝을 잡고 지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찌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경호원들은 아주버님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저희 부부를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경호원들의 행동에 더욱 당황해 뒷걸음질을 쳤죠. 남편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던 상황이라 저는 그 틈에 남편에게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경호원들이라고 대충 설명은 해두었어요. 아주버님은 모임 자리이기도 하고 저희 부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경호원들에게 몇 걸음이나 떨어진 뒤에야 목을 가다듬고 동생네 부부가 뭐라고 경호를 하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경호원들은 간단 명료하게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말했고요. 아주버님은 이 말에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 아주버님에게 경호원 중 한 명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행동만 취해도 제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와들와들 떨며 손가락을 축혀들고는 저 남자가 내 친동생인데 동생한테 손도 대지 말라는 건 지금 협박이냐고 소리쳤어요. 아주버님의 그런 행동에 경호원들은 저희 부부를 더욱 밀착해 가드했죠. 아주버님은 자신이 껌뻑 잘못 행동했다가는 맥도 못 출 거라는 것을 제대로 느꼈는지 그제야 혼잣말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생긴다며 읊조리고는 냉큼 꽁무니 빼고 그 식당에서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동료 의사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고요. 그 후로 얼마 뒤 아주버님은 남편의 뒷조사를 했는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며 남편을 찾아왔어요. 너 꽤 좋은 투자처를 물었더라. 여우 같은 것.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형, 내 뒷조사했어? 그때 경호원 일이 꽤 충격이었나 보네. 어떻게 했는 줄 알면 형도 해보게? 형이랑 나는 달라. 형에게 그런 투자처가 나타날 일은 없다고. 미 있는 구석이 있다고 지금 큰 소리치네. 그 일 나랑 동업하자. 내가 더 제대로 키워줄게. 형, 그렇게 나 속여먹고 잘 지내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예전에 그 김무일이 아니야. 형도 더는 내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업 대차게 말아먹은 전적이 있는 사람을 뭘 믿고 동업을 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을 생각인 거 다 아니까
돌아가? 아주버님, 사람이 뻔뻔해도 분수가 있죠. 우리 집안 그만 괴롭히시고 앞으로는 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세요. 제 남편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동생아, 그리고 재수씨, 예전의 일은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된 일이에요. 그걸 누구 탓을 할 거야? 안 그래요? 지금 하던 연구가 원래 나랑 같이 시작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 그럼 내 지분도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 나는 정당한 내 몫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정당한 몫이라고? 그럼 내 앞으로 생긴 빚 전부 다 뱉어내. 그런 거 아니면 이 일로는 다시는 언급도 하지 마. 돌아가 형. 더는 이 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형도 관심 끄고 형 일이나 집중해. 배웅은 안 할게.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그 일은 자신도 함께하는 게 맞다며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뒤 아주버님이나 형님에게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여느 날처럼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출시 준비를 했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까지 바빴으니까요. 아이들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니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에서 최대한 처리했고 너무 바쁠 때는 잠깐씩 돌봄 서비스도 이용했어요.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일에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남편과 저는 일에 푹 빠져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님까지 대동해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더 웃긴 건 흰 봉투에 돈 100만 원을 넣어왔다는 거예요. 형님은 그 돈을 건네며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방님, 사업에 투자하러 왔어요. 몇 년치 기저귀 값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나한테는 지분을 좀 떼주고 제 남편도 공동대표로 좀 넣어줘요. 형수님, 저 투자금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 이제 기저귀 떼는 연습도 시작해서 필요 없고요. 그리고 형에게 분명 싫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형수님까지 왜 오셨어요? 저희 빚더미에 앉혀놓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 허덕일 때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돈을 준다고 해도 왜 싫대? 그리고 내가 언제 나몰라라 했어요? 그게 다 서방님이랑 동서 생활 얘기 부족해 보여서 쓰린 마음 숨기고 어쩔 수 없이 내친 거지. 그렇게 우리 부부 마음을 몰라요? 우리도 동선에 그렇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래 동생아, 우리도 그때 참 옥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 내가 경험이 없어서 첫 사업은 실패했지만 이번엔 네가 첫 단추를 잘 깨워주었으니까 이번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 일은 그만 덮어두고 우리 형제가 힘을 좀 모아보자. 형수님, 형, 쓰린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그런 표현 함부로 쓰지 마요. 그 말을 하는 형이 너무 가증스럽고 가슴 아픈 표현을 쓰는 형수님의 표정은 표독스럽기까지 하다고요. 가족이니까 더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뻔뻔하게 거짓으로 포장하는 짓 하지 말고 다신 우리 집으로 찾아오지 마.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린 진심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거짓으로. 그만하고들 돌아가세요. 당신들 진심은 우리 남편이 읽어놓은 노력을 너무도 쉽게 편취하려는 거 다 아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신들이랑은 이미 예전에 가족 연은 끊었다 여기고 살았어야 해. 지금부터라도 그럴 생각이니까 그만 나가요. 저와 남편이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나중에는 제발 함께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어요. 절대 들어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라도 부르겠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형님이 제가 한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아이 기저귀 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빌려주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척까지 하며 미안하다고 그때 자신이 어리석었다면서 그만 노여움을 풀라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뿐이겠어요. 남편 역시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이 가증스럽게 느껴져
나중에는 돌아가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아주버님도 그의 질세라 남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예전의 사업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남편이 가타부타하는 것을 막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냥 임원 정도로라도 있을 수 있게 힘 좀 써달라며 부탁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을 예전에 저희가 당했던 것처럼 가차없이 쫓아냈어요. 그 후로도 어찌나 끈질기던지 매일같이 남편과 제게 번갈아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저더러는 남편을 좀 설득해달라고. 아주버님이 비록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도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남편의 가족이라곤 자기들 뿐인데 어떻게 연을 끊고 지내냐며 이전처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번만큼은 대표로 깍듯하게 대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들들 볶아댔어요. 정말 남편의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를 괴롭히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끝도 없이 매달려도 이미 버스는 떠났잖아요. 저와 남편은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과의 연락을 끊고 찾아와도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하고 끈질긴 인간들이라 포기를 모르더군요. 나중에는 남편의 사무실까지 알아내서는 찾아가서 남편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업 또한 다 망하게 만들 거라며 협박까지 해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은 자신이 애정하는 이 사업에 방해꾼이 생겼는데 가만둘 수 없다며 회장님까지 나서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에게 찾아가서는 의사 생활이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다시는 저희 사업에 티끌만큼의 관심도 두지 말라며 딱 잘라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남편의 회사에 욕심을 냈고 결국 회장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실은 회장님은 마당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인맥을 통해 아주버님이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과 연락이 닿았고 아주버님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버린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입김은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회장님의 말 몇 마디가 삽시간에 퍼졌고 아주버님이 대리기사라며 제 남편을 불렀을 때 생겼던 그 일까지 살이 되어 덧붙여서 점점 크게 아주버님에 대한 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그 병원에서도 잘렸고 다른 병원에서도 아주버님처럼 안 좋은 추문이 도는 의사를 쓰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그 어떤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게 되자 남편에게 동업자가 아닌 직원으로라도 써달라면서 그래도 의사 같은 전문의가 있다면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지 않냐며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열심히 남편의 사업에 일조하겠다고 애원했지만 이미 신뢰라는 신뢰는 다 잃고 앙금만 남은 아주버님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제대로 연을 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모든 열정이 담긴 제품은 출시 후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의 사업은 1년하고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남편을 도와 여전히 보조의 역할을 해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제품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때처럼 열심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노력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형님이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한다며 그동안 미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곧 남편을 통해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버님과 남편 사이에서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낸 친구분이 아주버님의 소식을 전해준 거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끝까지 배 아파했고 그래서 자신은 더 크게 읽어보겠다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형님의 돈까지 몰래 빼돌려 일을 크게 벌리는 바람에 또다시 제대로 시작도 전에 대차게 말아먹었다고 해요. 빚까지 지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하라고 해서 받아낸 돈이 어마어마해 집에 매일같이 돈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도망을 갔다나요. 결국 형님도 그런 아주버님을 떠나게 된 거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어쩜 이리도 다를 수 있을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나중에 도와달라며 남편에게 혹여라도 아주버님이 또다시 연락해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정말 빚더미에 앉아 궁핍하게 지내는 동안에는 다 허울 좋은 말장난이라고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정말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희망차게 선한 마음으로 삶에 임하는 사람이 행운을 잡고 귀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고 또다시 힘든 역경을 만나도 더욱 잘 이겨낼 수 있는 동력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각자의 삶을 열정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께도